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김기현 하명수사 사건을 놓고 저울질하던 검찰은 결국 법적 해석이 애매한 감찰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해서는 그간 검찰이 주장해온 범죄 혐의를 뒤집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조국 하나 잡자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몰고 온 정치검찰.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그 단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잘못된 수사 내용을 알고도 사건을 종결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부실 수사를 하고 사건을 덮어버린 건데요. 이러고도 뻔뻔스럽게 검찰은 하명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내려는 정치 검찰의 공작이 눈물겹습니다. 제발 청와대도 더불어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검찰 전국으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 모두 자한당과 적폐 기득권 세력에게 정권을 또 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확인하고도 왜곡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진정을 넣은 울산 업체를 경주 업체로 잘못 알고 있던 검찰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종결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피해를 본 진정인들이 지난 2017년 11월 24일 울산시 소재 김모 씨의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다른 업체 두 곳에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경주 업체로 잘못 알고 있는 등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검찰이 진정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미 이를 알고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드는 겁니다. 대검에 접수된 진정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 내부 중 울산시청이 A업체에게 회신을 해준 회신서를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A업체는 검찰이 경주업체로 파악했던 두 곳 중에 한 곳인 겁니다. 회신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피해를 본 A업체가 어느 지역 업체인지 확인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 내용인데요. 시는 A업체의 레미콘 공장이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본사가 울산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서에는 울산광역시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당시 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었습니다. A업체가 대검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울산시에 회신서까지 첨부한 상황에 검찰이 이 공문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검찰이 애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검에 접수된 이 진정건은 한 달 뒤인 12월 23일 울산지검에 배정됐고 때문에 검찰이 경찰보다 앞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을 알고 있었고 내사까지 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내려보낸 게 12월 28일로 대검찰청에 진정이 접수된 날짜가 경찰 첩보보다 한 달 정도가 빠른 겁니다. 울산지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진정이 접수돼 사건 관계를 확인하고 내사까지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진정이 들어와
관련자 등을 조사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99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검에 진정을 넣은 A 업체를 포함한 두 곳을 경주 업체로 파악했는데요. 당시 이들 업체와 김씨 업체가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지만 시공사와 갈등을 겪던 김씨는 중간에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경주 업체들만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 업체인 김씨 업체가 다시 참여토록 한 게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비서실장 박 씨와 도시창조국장 이 씨가 울산 지역업체에 자재를 쓰도록 권장하는 조례를 바탕으로 김씨 민원을 처리해 공무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검찰은 결론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도대체 뭐가 하명수사고 뭐가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까?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합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당신이 용서받는 건 아니다. 당신의 학력이 부족했는데 교수로 임명된 건 특혜가 맞다. 당신이 끝까지 조국팔이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관종이기 때문이다. 지겹고 또 지겹습니다. 말의 가벼움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최근 동양대에 사직서를 낸 진중권 교수는 22일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망상 수준을 넘어서 자아 분열까지 이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말하는 이들의 뒤를 캐서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저쪽은 최성해 총장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그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인 모양인데 100번 양보해 총장이 거절당한 청탁에 안갚음을 하려 했거나 야당의 부추김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21일에도 사직 이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첫 번째는 내가 학위도 없이 교수로 특채된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 적폐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 둘째는 보수정권 시절에 학교로 들어오는 압력이나 항의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분께 진퇴에 관한 고언을 드리려면 최소한 직을 내놓고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셋째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학교와 총장에 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하려면 더 이상 학교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판단을 내린 9월 초에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후 벌어진 일은 결말까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올리며 오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미리 써놓은 사직서를 냈다고 썼는데요. 그는 사직서 공개에 이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제는 자유다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무죄입니다. 모든 피의 혐의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 기소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였다는 정황들만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십시오.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이제는 모양까지 빠지게 생겼으니 더 쪽팔리기 싫어 도망친 거 아닌가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